Son over the wall. Son. 지금 백악관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든 LA 경제 보고서, 삼성, 현대 공장 유치보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LA에서 매주 5만 명의 외국인이 미친 듯이 몰려들고 호텔은 6개월치가 매진됐습니다. 주당 3억 달러, 연간 150억 달러의 경제 효과, 도시 전체 실업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파산 직전의 상점들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는 기적. 그런데 충격적인 건 정부 지원금 0달러로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건 단 한 명의 한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L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패트릭 오설리반입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이고 LA 타임스에서 16년째 경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저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GDP, 실업률, 주가지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축구? 월드컵이 뭔지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공항 근처 물류센터의 고용 현황을 취재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405번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또 사고인가? 생각하며 라디오를 켰는데 진행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LAX 국제선 터미널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도착하고 있어요. 축구팬? 월드컵도 아닌데?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경제 기자의 본능이랄까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터미널 앞이 축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 노란색, 마치 유엔 총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들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뒷등에는 똑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행사라도 있나요? 피곤해 보이는 히스패닉 직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매주 이래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몰려와요. 손흥민 보러 온다고. 손흥민이 누구죠? 직원이 저를 외계인 보듯 쳐다봤습니다. 진짜 몰라요? LA에 사는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러자 그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동양인 남자가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LAFC의 새 선수예요. 한국에서 온.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을 맛이에요. 매주 5만 명씩 공항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5만 명?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LA 레이커스 결승전에도 그 정도는 안 옵니다. 농담이시죠? 농담이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 100명을 더 뽑았어요. 금요일 특별 근무조까지 만들었고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구글에 손흥민을 검색했습니다. 위키피디아가 뜨더군요. 토트넘이라는 영국팀에서 10년간 뛰다가 최근 LAFC로 이적한 선수,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자,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솔직히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뭔지, 골든부트가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경제 기자로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이 현상이 LA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말입니다. 터미널로 들어가 봤습니다. 면세점들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계산대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면세점 매니저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평소와 다른가요? 다르다뇨? 매출이 3배예요. 금요일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하는 기분이에요. 옆에서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부부가 LA 지도를 보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들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LAFC 스타디움 가는 길 아세요? 축구 보러 오셨어요? 네. 도쿄에서 왔어요. 손흥민 보러요. 도쿄에서 비행기로 10시간 걸리지 않나요?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전설을 직접 보는 거니까요. 전설이라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LA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공항을 나오면서 우버를 불렀습니다. 운전사는 마르코라는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공항에서 오시는군요. 혹시 축구 팬이세요? 아니요. 기자입니다. 경제부요. 마르코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경제 기자라면 더 잘 아셔야죠. 지금 LA 경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손흥민 아세요?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마르코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LA에 사시면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가 뭘 했길래 다들 이러는 거죠? 마르코는 신호에 걸려 차를 멈추고는 뒤돌아봤습니다. 미스터, 내가 우버 운전한 지 8년 됐어요. 코로나 때는
하루에 50달러도 못 벌었죠. 그런데 지금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2,000달러를 벌어요. 2,000달러요? 공항에서 경기장, 경기장에서 호텔, 호텔에서 코리아타운. 이 코스만 계속 돌아요. 외국인 손님들이 팁도 엄청 줘요. 영국인들은 20달러, 일본인들은 30달러씩 주고 가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도시 경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르코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시나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 무슨 의미죠? 내 친구가 다운타운에서 펍을 하는데 그 친구 말이 더 놀라워요.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정확했습니다. 마르코가 차를 몰고 다운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10분쯤 지나자 오래된 아일랜드 펍 앞에 도착했습니다. 맥과이어스 태번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어요. 제가 10년 전 취재차 왔을 때도 있던 곳인데 그때는 손님이 없어서 곧 문 닫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4시인데도 펍 안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축구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들이었죠.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패트릭, 이게 얼마만이야? 카운터 뒤에서 톰 맥과이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더블린에서 함께 자란 동양 친구였죠. 15년 전 LA로 이민 와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펍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톰, 여기 무슨 일이야? 손님이 이렇게 많다니. 톰이 맥주를 따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 믿기 어려운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패트릭, 앉아. 내가 겪은 일을 들으면 기사 쓰고 싶을 거야. 저는 바스툴에 앉았습니다. 톰이 기네스 한 잔을 내밀었어요. 3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파산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적자였거든.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왔어. 그런데 지금은 하루 매출이 2만 달러야. 주말엔 3만 달러도 넘어. 저는 맥주를 뿜을 뻔했습니다. 농담이지? 봐. 저기 벽에 붙은 걸. 톰이 가리킨 곳에는 축구 유니폼이 액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뒷번호 7번. SON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뭔데? 손흥민 유니폼이야. 진짜는 아니고 레플리카지만 이게 우리 펍의 보물이 됐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톰이 카운터에 팔꿈치를 대고 몸을 숙였습니다. 2달 전 토요일이었어. 비 오는 날이라 손님이 한 명도 없었지. 그런데 갑자기 영국인 무리가 들어왔어. 한 20명쯤. 다들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토트넘이라는 팀 거였어. 토트넘? 영국 프리미어리그 팀이야. 손흥민이 10년간 뛰었던 곳이지. 어쨌든 그들이 들어와서는 맥주를 시키며 뭔가를 중계로 보기 시작했어. LAFC 경기였지. 톰이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요. 그들 중 한 명이 나한테 물었어. 혹시 한국 음식 파나요? 하고 나는 어이가 없었지. 아일랜드 펍에서 한국 음식을 왜 찾아?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숨을 쉬더라고. 왜? 손흥민을 보러 런던에서 왔는데 그를 응원하려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일종의 의식 같은 거래.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말했어. 김치라도 구해올까요? 했더니 다들 환호성을 질렀어. 톰이 웃으며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김치통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코리아타운에서 김치를 사다 놓기 시작했어. 처음엔 하루에 한 통. 지금은? 얼마나 쓰는데? 하루에 20통이야. 김치 프라이즈, 김치버거, 김치 피자까지 만들었어. 아일랜드 펍에서 한국 퓨전 요리를 판다고 생각해봐. 저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정말 맥과이어스 김치 프라이즈가 있었어요. 가격은 18달러. 이게 팔려? 매일 300접시씩 나가. 특히 일본인들이 좋아해. 어제는 오사카에서 온 단체 관광객 50명이 전세로 빌렸어. 그때 펍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 4명이었어요. 억양을 들으니 영국인 같았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맥과이어스? 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토트넘 팬이신가요? 아니, 리버풀이요. 하지만 손흥민은 존경해요. 그들이 자리에 앉자 톰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치 프라이즈 드셔보실래요? 손흥민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오, 그래요? 그럼 그걸로.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봤습니다. 영국인들이 아일랜드 펍에서 한국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으니까요. 톰이 주문을 받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이제 한국어 인사도 배웠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짜. 손님 절반이 한국인이거든. 아니, 정확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지. 그들이 또 특이해. 영국인들이랑 금방 친구가 돼. 손흥민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톰이 펍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한국계로 보이는 젊은이들과 영국인 중년들이 함께 맥주를 마시며 뭔가를 열띠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들 처음 만난 사이야. 1시간 전에 여기서 만났는데 지금은 손흥민의 2015년 시즌 골에 대해 토론 중이지. 2015년 시즌 골? 나도 이제 다 외웠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넣은 모든 골. 손님들이 매일 얘기하니까. 특히 2020년 벌리전 솔로 골은 전설이래. 톰의 직원이 김치 프라이즈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김치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일랜드 펍에서 나는 김치 냄새라니 정말 초현실적이었죠. 톰, 솔직히 말해봐. 축구 좋아해? 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잘 몰라. 룰도 복잡하고. 하지만 손흥민이 뛰는 건 달라. 그가 공을 잡으면 펍 전체가 숨을 멈춰. 그리고 골을 넣으면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아. 본 적 있어? 지난주에 직접 경기장에 갔어. 난생 처음으로. 티켓이 $500였는데도 샀어. 왜냐하면 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펍을 살려준 사람이니까. 아니, 정확히는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지. 파산하면 아일랜드로 돌아가야 했거든. 근데 이제는 내 아들한테 이 펍을 물려줄 수 있게 됐어. 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패트릭, 너는 경제 기자니까 숫자로 이해하려 하겠지. 하지만 이건 숫자 이상이야. 희망이 돌아온 거야. 이 도시에, 이 거리에,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그때 펍 안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TV에서 LAFC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이었죠. 영국인도, 일본인도, 멕시코인도, 한국인도 모두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톰이 그 광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봐, 패트릭. 저게 진짜 경제야.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함께 웃고,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진짜 경제 아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년간 경제를 취재했지만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현상이 과연 어디까지 퍼져 있을까? 마르코가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펍을 나오니 마르코가 차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휴대폰으로 축구 경기를 보는 중이었어요. 마르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미스터. 어차피 여기서 기다리면 손님 잡기 좋거든요. 방금도 3팀 태웠어요. 3팀이나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진 이래요. 특히 이 펍 주변은 핫스팟이죠. 손흥민 효과예요. 저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마르코, 시간 있으면 좀 더 이야기 들려줄 수 있어요? 기사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론이죠. 미터기 끄고 갈게요. 대신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우리는 다운타운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마르코가 진한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제가 멕시코에서 온 지 15년 됐어요. 처음엔 요리사로 일했죠. 그러다 우버가 나오면서 운전을 시작했어요. 더 자유롭거든요. 수입은 어땠어요? 솔직히 빠듯했죠. 한 달에 $3,000 벌면 다행이었어요. 렌트 내고 애들 학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특히 코로나 때는.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운전해도 $50 못 벌 때도 있었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차라리 멕시코로 돌아갈까 수백 번 고민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마르코가 휴대폰을 꺼내 우버 수입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지난 주말 3일 수입이에요. 금요일 $680, 토요일 $890, 일요일 $720, 총 $2,290였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비결이 있죠. 금요일은 공항 전담이에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제선 터미널만 돌아요. 한 팀당 공항에서 호텔까지 기본 $60, 팁 $20. 하루에 8팀 정도 태워요. 토요일은 경기날이죠. 호텔에서 경기장, 경기장에서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에서 다시 호텔. 이 삼각 코스만 계속 돌아요. 특히 경기 끝나고 2시간이 황금 시간이에요. 서지 요금까지 붙어서 한 번에 $100도 받아요. 마르코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근데 아세요? 돈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뭔데요? 손님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어제는 노르웨이에서 온 할아버지를 태웠어요. 70살인데 혼자 오셨대요. 손흥민 보러. 노르웨이에서 LA까지. 엄청 멀잖아요. 20시간 걸렸대요. 그래도 후회 없다고.
버킷리스트였대요. 그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면서 $100 팁을 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덕분에 완벽한 하루였어요라고. 마르코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또 있어요. 일본에서 온 가족이 있었는데 할머니, 부모,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왔어요. 5살짜리 꼬마가 계속 손흥민, 손흥민 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가족 전체가 축구 팬이었나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축구 모른대요. 근데 손자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 따라왔대요. 비행기 표만 $4,000 넘게 들었을 텐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매일 봐요. 브라질에서 온 의사,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 중국에서 온 사업가. 다들 손흥민 보러 와요. 그리고 재밌는 건 다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단골 코스가 있어요. 경기장, 코리아타운, 그리고 그리피스 천문대. 근데 요즘은 손님들이 먼저 요청해요. 한국 음식 맛있는데 알아요? 한국 마켓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마르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식당 전문가가 됐어요. 북창동 순두부, 강호동 백정, 선데이 베이킹 다 외웠죠. 팁도 더 받고요. 한국어도 배웠나요? 조금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손님들이 좋아해요. 특히 한국 손님들은 깜짝 놀라면서 팁을 더 줘요. 그때 마르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버 호출이었죠. 아, 또 공항이네요. 미스터, 같이 가실래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정말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마르코가 한 커플을 태웠는데 맨체스터에서 온 영국인들이었습니다. LAFC 경기 보러 오셨어요? 네. 손흥민 보러 왔어요.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그는 특별하니까요. 호텔은 어디예요? 비벌리힐스요. 거기밖에 방이 없었어요. 하루에 $800인데도요. 차 안에서 그들은 계속 손흥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골, 그의 플레이, 그의 겸손함에 대해 마치 오랜 팬처럼 열정적이었죠. 호텔에 도착하자 그들이 $50 팁을 주며 말했습니다. 토요일 경기장 갈 때도 당신 차 타고 싶어요. 예약할 수 있나요? 마르코가 명함을 주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특별 코스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들이 내린 후 마르코가 제게 말했습니다. 봤죠? 이게 매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올 거예요. 한 번 온 사람들은 계속 와요. 중독이 된 것처럼. 왜 그럴까요? 마르코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스터, 당신은 경제 전문가니까 숫자로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손흥민을 보면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그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거고요. 그래도 너무 비싸지 않나요? 비행기, 호텔, 티켓. 미스터, 제 딸이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손흥민 덕분에 번 돈으로요. 그게 비싼가요? 마르코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UCLA 교수님 한 분을 태운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다고,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교수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상을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UCLA 경제학과로 향했습니다. 마르코가 말한 그 교수를 찾기 위해서였죠. 경제학과 건물에 도착하니 비서가 안내해줬습니다. 아, 패트릭 기자님이시군요. 로페즈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알레한드로 로페즈 교수는 UCLA에서 스포츠 경제학을 연구하는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차트와 그래프로 가득했어요. 오설리반 기자님, 어서 오세요. 손흥민 현상에 대해 취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우버 기사가 교수님 이야기를 하더군요. 로페즈 교수가 노트북을 돌려보여줬습니다. 제가 40년간 경제학을 연구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슈퍼볼의 경제 효과도 분석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손흥민 이적 이후 LA 지역 경제 지표 변화입니다. 보세요. 그래프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광 수입입니다. 주말 평균 $3억. 이건 대형 스포츠 이벤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주 반복되고 있죠. 매주 $3억. 항공료, 숙박, 식사, 쇼핑, 교통, 티켓 다 합치면 그 정도예요.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평균 3박 4일 머물면서 $3,000를 씁니다.
매주 5만 명이 오니까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당 1억 5천만 달러. 거기에 국내 관광객과 지역 소비까지 합치면 3억이 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가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스타 효과는 3개월이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다릅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교수가 다른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효과와 비교한 겁니다. 메시도 대단했죠. 첫 달 경제 효과가 2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은요? 첫 달 1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3억입니다. 계속 올라가요. 왜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에요. 문화 아이콘이 됐습니다. 둘째, 아시아 시장의 규모를 과소평가했어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순례입니다. 순례요? 종교 용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맞는 표현이에요. 10년간 함께한 선수를 마지막으로 보러 오는 겁니다. 감정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거죠. 교수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LA를 찾은 해외 관광객 1000명 대상 조사입니다. 왜 왔냐는 질문에 87%가 손흥민을 보러라고 답했어요. 다시 올 것이냐는 질문엔 93%가 예스였고요. 93%나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손흥민이 은퇴해도 LA를 방문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68%가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즉, 손흥민이 만든 관광 루트가 영구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교수가 LA 지도를 펼쳤습니다. 보세요. 손흥민 효과로 새로운 관광 벨트가 형성됐어요. 공항, 다운타운, 코리아타운, 경기장, 그리피스 천문대, 베벌리힐스. 이 루트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고용 효과는 어떤가요? 직접 고용만 2만 명입니다. 공항, 호텔, 식당, 교통, 관광 가이드, 간접 고용까지 하면 5만 명이 넘어요. 교수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LA 실업률 역대 최저 제목이었죠. LA 실업률이 3.2%로 떨어졌어요.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시청에서는 손흥민 효과라고 공식 인정했고요. 부작용은 없나요? 물론 있죠. 물가 상승, 교통 체증, 젠트리피케이션. 하지만 시청에서는 감수할 만하다고 봅니다. 세수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교수가 세금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판매세, 호텔세, 주차세 다 합쳐서 월 5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니다. 이 돈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죠. 교수님, 이런 현상이 왜 손흥민에게만 일어날까요? 로페즈 교수가 안경을 벗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코로나 이후 억눌린 여행 수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인기, MLS의 성장,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선수. 이 모든 게 동시에 만났어요. 특별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스포츠 스타는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다리가 되는 스타는 드물어요. 손흥민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연결합니다. 그의 겸손함과 실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교수가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오설리반 기자님, 저기 보이나요? 창밖으로 UCLA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엔 아무도 축구 안 했어요. 이식 축구나 농구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곳곳에서 축구공을 차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바뀌면 경제도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붐이 아니에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교수가 책상으로 돌아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 연구 보고서 전문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보고서 제목이 보였습니다. 손흥민 이코노믹스 한 개인이 도시 경제를 바꾼 전례 없는 사례.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경제학 교과서에도 실릴 거예요. 교과서예요? 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그리고 손흥민 효과, 역사에 남을 경제 현상이니까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숫자로는 이해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사람들은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 특히 토트넘 팬들이 배신자를 보러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침 로페즈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특히 토트넘 팬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이 왜 오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LAFC 대 포틀랜드 팀버스 경기가 있는 날이었죠. 오전 10시인데 벌써 경기장 주변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흰색 유니폼을 입은 무리였어요. 토트넘 유니폼이었죠. 한 50명쯤 되어 보였는데 다들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LA 타임스 기자인데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오, 기자, 좋아요. 나는 나이젤 브라운이에요. 런던에서 왔죠. 나이젤은 50대 중반의 영국 신사였습니다. 목에는 토트넘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토트넘 팬이신데 왜 LAFC 경기를 보러 오셨어요? 나이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흥민을 보러 왔죠. 우리의... 아니, 이제는 전 캡틴을 보러. 배신감은 없으세요? 그가 팀을 떠났잖아요. 나이젤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났죠. 10년을 함께 했는데 떠났으니까. 하지만 이해해요. 그도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겠죠. 옆에 있던 다른 팬이 끼어들었습니다. 난 폴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손흥민이 떠나고 토트넘은 망했어요. 리그 12위예요. 그를 잡았어야 했어요. 그럼 원망스럽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미안해요. 우리가 그의 가치를 몰랐으니까. 이제야 깨달았죠. 그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나이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 손흥민의 토트넘 입단식 사진이었어요. 이때부터 봤어요. 10년간 그의 모든 경기를 봤죠. 화이트하트 레인에서, 새 경기장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은퇴 전에 한 번은 직접 봐야죠. 비행기 값이 2,000파운드지만 후회 없어요. 그때 또 다른 그룹이 합류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우리는 맨체스터에서 왔어요. 유나이티드 팬이지만 손흥민은 존경해요. 라이벌 팀 팬인데도요. 축구를 사랑한다면 손흥민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왼발, 오른발, 스피드, 골 결정력, 완벽하죠. 젊은이 중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유튜브에서 그의 모든 골을 봤어요. 특히 벌리전 골은 100번은 봤을 거예요. 올해의 골이었죠. 나이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골을 경기장에서 직접 봤어요. 7만 명이 동시에 일어났죠. 지금도 소름 돋아요. 그런 추억이 있는데 LA까지 와서 다른 팀 유니폼을 입은 그를 보는 게 힘들지 않아요? 나이젤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종교 같은 거죠. 그리고 손흥민은 우리의 신이었어요. 신을 미워할 순 없잖아요. 폴이 거들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아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손흥민 LAFC 유니폼이었어요. 토트넘 팬 아들이 말이에요. 사줬어요? 당연하죠. 아들이 옳았어요. 충성은 팀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또 다른 토트넘 팬 그룹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7번, SON, 유니폼을 바꿔 입으셨네요. 한 여성 팬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토트넘 손흥민 유니폼이 10벌 있어요. 이제 LAFC 것도 하나 추가했죠. 콜렉션이에요. 배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배신? 아니에요. 졸업이죠. 그는 토트넘을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졸업한 거고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22,000석이 가득 찼는데 절반 가까이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토트넘 것도 있고 LAFC 것도 있고 심지어 한국 대표팀 것도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워밍업 시간.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나타나자 경기장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써니, 써니, 써니. 토트넘 팬들이 만든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LAFC 팬들도 따라 불렀어요. 순간 경기장 전체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죠. 나이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봐요. 저게 손흥민이에요. 우리가 10년간 사랑한 선수. 이제 LA 사람들도 그 사랑을 알게 됐네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상대팀 팬들까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전반 35분, 손흥민이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나이젤과 폴, 그리고 모든 토트넘 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게 우리 써니야. 나이젤이 소리쳤습니다. 마치 여전히 토트넘 선수인 것처럼. 하프타임에 나이젤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미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에요. 10년의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올 건가요? 1년에 한 번은 올 거예요. 순례처럼. 그가 은퇴할 때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이 감정, 이 추억, 이 순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LAFC가 3대1로 이겼고 손흥민은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경기장을 나오는 토트넘 팬들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이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꼭 써주세요. 우리는 배신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10년간 최고의 선수와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의 가치를 알게 됐잖아요. 자랑스러워요. 일요일 오전, 저는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LA타임스 선배 기자가 진짜 손흥민 효과를 보려면 꼭 가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곤 스시 정도만 알았고 그것도 일본 음식이었으니까요. 윌셔대로와 웨스턴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요일 오전인데도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것도 절반 이상이 비아시아계였습니다. 서울키친이라는 식당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줄 끝에 서 있던 프랑스인 커플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30분째요. 하지만 기다릴 만해요. 파리에서 왔는데 친구가 여기 꼭 가보라고 했거든요. 파리에서 LA 한국 식당을 추천했다고요? 손흥민 효과예요. 파리 친구들도 다 알아요. LA 가면 코리아타운 가야 한다고. 드디어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최영수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LA타임스 기자인데요. 취재차 왔습니다. 아, 기자님. 요즘 많이 오세요. 뉴욕타임스, BBC, NHK. 다 왔다 갔어요. 최 사장님이 저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뭐 드실 줄 아세요? 사실 한국 음식은 처음이라. 그럼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우리 시그니처 세트요. 잠시 후 테이블 위에 요리들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그리고 이름 모를 반찬들이 10여 개. 이걸 다 먹어요? 최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한국에선 이게 기본이에요. 천천히 드셔보세요. 첫 입에 김치를 먹었습니다. 매웠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고 싶었어요.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된장찌개는 처음 먹어보는 구수함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놀라워요.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지 몰랐어요. 최 사장님이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손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어요. 하루 매출이 $3,000 정도?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였죠. 지금은요? 하루 $20,000예요. 주말엔 $30,000도 넘어요. 직원도 5명에서 20명으로 늘렸어요. 손흥민 효과인가요? 정확해요. 처음엔 경기 보러 온 사람들이 들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먹는 한국 음식이 뭐냐 물어보면서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독일어가 들렸습니다. 중년 부부가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정말 굿. 남자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독일어로 뭐라고 했더니 그들이 크게 웃었어요. 독일어도 하세요? 조금요. 요즘 독일 손님이 많아서 배웠어요. 일본어도 좀 하고 스페인어도 배우는 중이에요. 언어까지 배우시다니. 손님과 소통해야죠. 그들이 우리 음식에 관심 갖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때 주방에서 젊은 백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주방장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쪽은 저희 수석 셰프 장피에르예요.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프랑스 셰프가 한국 식당에서요. 장피에르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발효 기술은 놀라워요. 김치, 된장, 고추장, 프랑스 요리와 통하는 면이 많아요. 여기서 배운 걸 파리로 가져갈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손흥민 경기 보러 왔다가 들렀어요. 김치찌개를 먹고 충격받았죠. 이렇게 복잡하고 깊은 맛이 있는지 몰랐어요. 바로 주방 견학을 요청했고 일주일 후 일하기 시작했죠. 최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당이 일종의 문화 교류 장소가 됐어요. 지난주엔 이탈리아 요리사 그룹이 와서 김치 만들기 워크숍을 했어요. 김치 만들기를요? 네. 참가비 $100인데 금방 마감됐어요. 다음 달엔 일본 스시 장인들이 와서 한국 발효 음식 연수를 해요.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길거리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손흥민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해요. 손흥민 데이라고 부르죠. 상인회에서 주최해요. 상인회요? 코리아타운 상인회요. 회장님이 오셨네요. 60대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성 회장이었어요. 영수야, 장사 잘 되지?
회장님 덕분이죠. 강 회장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기자님이신가요? 저도 인터뷰 좀 해주세요. 우리는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코리아타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빈 상가가 20%였는데 지금은 제로예요. 오히려 자리가 없어서 대기 중이에요. 임대료도 올랐겠네요. 30% 올랐어요. 하지만 매출이 200% 올랐으니 감당할 만하죠. 한국 상점만 잘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본 라면집, 중국 음식점, 베트남 쌀국수집도 다 잘 돼요. 손님들이 아시아 음식 전체에 관심을 갖거든요. 강 회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코리아타운 방문객이 하루 평균 10만 명이에요. 주말엔 15만 명. 이 중 60%가 비한국계예요. 관광 상품도 만드셨다고요? 손흥민 투어예요. 그가 좋아한다는 식당들, 자주 갔다는 카페들을 도는 코스죠. 하루에 5번 운행하는데 매번 만석이에요. 그때 강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LA 시장이에요. 다음 달에 코리아타운을 국제 미식 특구로 지정한대요. 손흥민 효과를 공식 인정하는 거죠. 최 사장님이 새로운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손흥민 스페셜이에요. 그가 실제로 우리 식당에서 먹었던 메뉴를 세트로 만든 거예요. 직접 왔었어요? 네. 한 달 전에 조용히 왔다 갔는데 SNS에 올라가면서 난리 났죠. 그 다음 날부터 예약이 2달치 찼어요. 저는 손흥민 스페셜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문화였고, 경제였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최 사장님이 김치 한 통을 건넸습니다. 집에서 드셔보세요.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져요. 손흥민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거예요. 밖에 나오니 거리는 더욱 붐볐습니다. 각국 언어가 뒤섞여 들렸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한 독일인 가족이 김치를 사들고 지나갔고 일본인 커플은 한복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청년들은 한국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만든 새로운 LA의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다운타운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찾았습니다. 주말 동안 본 현상들이 숙박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이 축구 유니폼을 입거나 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매니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프런트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곧 아시아계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 우입니다. 호텔 총지배인이에요. 제시카는 40대 초반의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으로 15년간 호텔업에 종사했다고 했어요. 기자님, 제 사무실로 가시죠. 로비가 너무 복잡해서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벽에 차트들이 가득했습니다. 객실 점유율, 수익 그래프, 예약 현황 등. 월요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바쁜가요? 제시카가 웃으며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예약 시스템이에요. 보세요.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날짜가 풀리 부킹드 상태였어요. 언제까지 예약이 찼나요? 6개월 후까지요. 특히 주말은 8개월 후까지 만실이에요. 6개월이요? 이것도 제한을 둔 거예요. 원래는 1년 후 예약까지 들어왔는데 너무 멀어서 6개월로 제한했어요. 제시카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고객 분석 데이터예요. 국적별로 보면 영국 25%, 일본 20%, 독일 10%, 멕시코 10%, 기타 35%. 미국인은 없나요? 주중엔 비즈니스 고객이 있죠. 하지만 주말은 90%가 해외 관광객이에요. 다들 손흥민 보러 온 사람들이고요. 객실료는 얼마나 올랐나요? 평일 기준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주말은 5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올랐어요. 그런데도 예약이 밀려요. 1,500달러나요? 스위트룸은 3,000달러예요. 그것도 동나요. 지난주엔 사우디 왕자가 와서 펜트하우스를 일주일 통째로 빌렸어요. 하루 10,000달러씩 내고요. 사우디 왕자가 축구 보러요. 손흥민 팬이래요. 경기 없는 날에도 연습 구경 가고 코리아타운 투어하고 김치도 100통 사갔어요. 제시카가 직원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6개월 전 직원이 150명이었는데 지금은 250명이에요. 100명을 추가 고용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엔 임시직을 50명씩 더 써요. 인건비 부담이 크겠네요. 매출이 400% 늘었으니 충분히 감당돼요. 오히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어요. 3년 만에 처음이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어요. 매니저님,
VIP 체크인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일본 재벌 가족인데 영어를 못하세요. 제시카가 일어났습니다. 기자님, 같이 가실래요? 실제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로비로 내려가니 노 신사를 중심으로 대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제시카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가족들이 반가워하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쿄에서 왔는데 증손자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 생일 선물로 온 거래요. 90세 할아버지부터 5살 증손자까지 15명이 왔네요. 15명이요? 스위트룸 5개를 예약했어요. 4박 5일 일정으로 총 숙박비만 10만 달러예요. 체크인을 마친 후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매일 있어요. 가족 단위, 친구, 그룹, 회사 워크숍까지 손흥민을 핑계로 여행 오는 거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시카 씨, 정말 하버드 MBA보다 손흥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제시카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MBA는 이론을 가르치죠. 수요 공급, 가격 전략, 마케팅.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이론을 뛰어넘어요. 어떻게요? 경제학에서는 비합리적 소비라고 하죠. 1,500달러짜리 호텔, 500달러짜리 티켓, 5,000달러 비행기표.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써요. 왜? 감정적 가치 때문이죠. 제시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우리 경쟁 호텔이에요. 리츠칼튼, 포시즌스, 하얏트. 다들 만실이에요. LA 전체 호텔이 호황이죠. 부작용은 없나요? 있죠. 비즈니스 고객들이 불만이에요. 예약도 어렵고 가격도 올랐으니까. 하지만 주중 할인을 제공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까요? 솔직히 몰라요. 하지만 최소 2, 3년은 갈 것 같아요. 손흥민이 뛰는 동안은 계속되겠죠. 제시카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흥민 사인이 든 축구공이었어요. 지난달에 손흥민이 우리 호텔에서 자선 행사를 했어요. 수익금 전액을 LA 노숙자 지원 센터에 기부했죠. 그때 받은 사인볼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호텔이 3년 전 코로나로 거의 망했어요. 직원 70%를 해고했고 저도 월급을 반으로 줄였죠. 그런데 지금은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어요. 이 공은 그 기적의 상징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국인 그룹과 아르헨티나인 그룹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메시가 최고야. 아니야. 손흥민이 지금 최고야. 축구 토론이 벌어진 거였죠. 하지만 험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제시카가 그 광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 손흥민 효과예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호텔은 그저 잠자는 곳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가 됐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다시 BMO 스타디움 주변으로 갔습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인데도 이미 축제가 시작됐더군요. 주차장은 거대한 파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음악이 울려 퍼지고 바비큐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마치 월드컵 현장 같았습니다. 핫도그, 스페셜 핫도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말 워싱턴이었어요. 50대 흑인 남성으로 이 지역에서 20년간 핫도그를 팔아온 사람이었죠. 자말, 장사 잘 되나요? 오, 기자님. 네,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말의 핫도그 트럭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특이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손흥민 스페셜? 이게 뭐예요? 김치 핫도그예요? 제가 개발했죠. 핫도그에 김치와 고추장 소스를 넣은 거예요. 핫도그에 김치를요? 처음엔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한국 손님이 제안했어요. 해봤더니 대박이었죠. 하루에 500개씩 팔려요. 자말이 자랑스럽게 핫도그를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김치가 들어가 있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다른 메뉴도 있네요. 토트넘 클래식. 영국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잉글리시 머스터드와 피클을 넣었죠. 일본 스타일도 있고 멕시코 스타일도 있어요. 매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예전엔 경기날 500달러 벌면 좋은 날이었어요. 지금은 5,000달러예요. 10배죠. 자말이 트럭 안을 보여줬습니다. 각종 소스와 토핑이 가득했어요. 이제 국제 핫도그 전문가가 됐어요. 독일 소시지, 일본 마요네즈, 한국 김치, 멕시코 할라피뇨. 전 세계 맛을 핫도그에 담았죠. 옆에서는 멕시코 타코 트럭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주인 카를로스가 손을 흔들었어요. 자말, 김치 좀 나눠줄 수 있어? 타코에도 김치 넣어? 손님들이 원해. 김치 타코가 인기 메뉴가 됐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0여 대의 푸드트럭이 있었는데 각국 음식이 다 있었어요. 태국, 베트남, 인도, 그리스, 터키. 이게 다 손흥민 효과예요? 자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 날이면 이렇게 40개국 음식이 모여요. UN 푸드 페스티벌이죠. 시청에서 공식 허가도 내줬어요. 그때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국인 할아버지가 김치 핫도그를 먹으며 일본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브라질 청년들이 한국 치킨을 먹고 있었고요. 저기 무대도 있네요. 매주 공연이 있어요. 한국 케이팝, 멕시코 마리아치, 브라질 삼바. 돌아가면서 해요. 무대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팀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LA 한인 2세들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팀 리더 그레이스 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여기서 공연해요. 부채춤, 장구춤, 사물놀이. 반응이 정말 좋아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온 직후부터요. 처음엔 그냥 응원하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정기 공연이 됐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수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일본인들이 박수를 치고 멕시코인들이 환호했어요. 이게 진짜 다문화죠. 축구가 만든 문화 교류예요. 그레이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옆에서는 거리 예술가들이 작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초상화, LAFC 로고 그림, 각국 국기가 합쳐진 디자인. 화가 마이클 존슨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원래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그림 팔았어요. 하루 100달러 벌면 좋은 날이었죠. 그런데 여기선 하루 1000달러도 벌어요. 뭐가 제일 잘 팔려요? 손흥민 초상화요. 특히 토트넘 시절과 LAFC 시절을 반반 그린 게 인기예요. 한 점에 200달러인데 날개 돋친 듯 팔려요. 마이클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손흥민의 미소가 생생하게 살아있었죠. 한국 서예가도 있어요. 저기요. 70대 한국 할아버지가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거였어요. 하루에 얼마나 써요? 200장 정도? 한 장에 20달러씩 받아요. 다들 자기 이름을 한글로 갖고 싶어 해요. 그때 경기장에서 음악이 들렸습니다. 입장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밖에 축제는 계속됐어요. 자말이 말했습니다. 경기 못 보는 사람들도 여기서 즐겨요. 대형 스크린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무료 축제장이죠. 정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서서 경기를 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말, 당신 아들이 대학 간다고 했죠? 자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UCLA 들어갔어요. 장학금도 받았지만 이제 학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손흥민 덕분이죠. 아들이 뭐라고 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아빠가 국제 핫도그 요리사가 됐다고. 경기가 시작되자 밖에서도 함성이 터졌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응원했어요. 골, 손흥민 골. 자말이 핫도그를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골 기념, 다들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핫도그를 받아갔어요. 영국인도, 일본인도, 멕시코인도, 한국인도 모두 하나가 되어 축하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 만든 마법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LA는 세계의 축제장이 되는 거죠. 경기가 끝난 후, 저는 경기장 밖에서 특별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봤던 그 일본 가족이었어요. 90세 할아버지부터 5살 아이까지 1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의 통역을 맡은 40대 남성, 다나카 히로시 씨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쿄에서 왔어요. 할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온 거예요. 90세 생신을 LA에서요? 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손흥민을 직접 보는 거였어요. 90세 할아버지, 다나카 이치로 씨가 일본어로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히로시 씨가 통역했어요. 할아버지가 1945년생이세요. 전쟁 직후 태어나서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사를 다 겪으셨죠. 그런데 손흥민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셨대요.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손흥민이 일본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하는 장면이었어요. 히로시 씨가 설명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이에요. 한국이 일본을 이겼는데 손흥민이 일본 선수들을 위로하는 모습이에요.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증오보다 존경이 더 아름답다고. 5살 증손자 켄토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7번이 펄럭였어요. 켄토가 손흥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매일 손흥민 영상만 봐요. 밥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켄토가 갑자기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손흥민 형, 멋있어요.
한국어를 배웠어요? 히로시 씨가 웃었습니다. 손흥민 응원가를 부르려고 배웠어요. 나이스 원 써니도 할 줄 알아요. 할머니인 80세 다나카 에미코 씨도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통역했어요. 어머님이 김치를 처음 드셨는데 맛있다고 하세요. 일본에 돌아가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실 거래요. 연세가 있으신데 김치를요? 손흥민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요. 증손자한테 만들어주고 싶으시대요. 가족 전체가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손흥민 유니폼을 입거나 들고 있었어요. 이 여행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히로시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2천만 엔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2억 원 정도? 하지만 후회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이니까요. 2억이요? 비행기 15명, 호텔 5개 룸, 4박 5일. 그리고 티켓이 제일 비쌌어요. 안표상한테 한 장에 $1,000씩 줬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이번엔 켄토의 아버지 30대 다나카 신지 씨가 대답했습니다. 켄토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손흥민을 본 날을. 이게 진짜 유산이죠. 할아버지가 또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한국을 미워했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고맙대요. 손흥민 같은 선수를 키워줘서. 할아버지, 한국 방문 계획은 없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년에 가족 전체가 서울 갈 거예요. 손흥민의 나라를 보고 싶대요. 그때 켄토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 손흥민 형 못 만났어요. 히로시 씨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올 거야. 정말? 응. 할아버지가 약속했잖아. 매년 올 거라고. 저는 놀랐습니다. 매년 오실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남은 인생 동안 매년 오고 싶대요. 손흥민이 은퇴할 때까지. 건강이 허락할까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손흥민 보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요즘 매일 운동하세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90세 노인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운동을 한다니? 에미코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였어요. 코리아타운에서 샀어요. 예쁘죠? 일본 친구들한테 선물할 거예요. 한국 제품을 일본에? 이제 한국이 싫지 않아요. 오히려 가깝게 느껴져요. 손흥민 덕분이죠. 신지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한국어 배우는 직원이 늘었어요. 한국 출장도 선호하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흥민 한 명이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요? 스포츠의 힘이죠. 정치인 100명이 해도 못할 일을 스포츠 스타 한 명이 해요. 켄토가 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처럼 골 세리머니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켄토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긴 말씀을 하셨어요. 히로시 씨가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켄토가 커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한 선수. 그런 선수가 되면 국적은 상관없대요. 켄토도 축구해요? 네. 유소년 클럽 다녀요. 등번호? 당연히 7번이죠. 가족이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땡큐. 손흥민. 땡큐. 코리아. 90세 일본인 할아버지의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말. 그것만으로도 손흥민이 만든 기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히로시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꼭 써주세요. 스포츠는 전쟁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고. 손흥민이 그걸 증명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화해와 이해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저는 LAX 공항의 항공사 라운지에서 특별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태평양 노선 담당 임원 리처드 밀러와의 만남이었죠. 오설리반 기자님, 우리가 LA 런던 노선을 주 7회에서 14회로 늘린 거 아세요? 2배로요? 그것도 모자라요. 금요일 편은 예약률 100%예요. 6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해요. 리처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예약 데이터예요. 금요일 런던발 LA행 승객의 78%가 레저 목적이에요. 그중 90%가 2박 3일 일정이고요. 출장도 아니고 관광으로 2박 3일이요? 맞아요. 금요일 도착, 토요일 경기, 일요일 출발. 손흥민 보러 오는 최적 일정이죠.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코노미 왕복 $1,500? 비즈니스는 $8,000예요. 그런데도 매진이에요. 그때 리처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루프트한자예요. LA 프랑크푸르트 직항 늘리는 걸 논의하자고요.
우리가 코드쉐어 하거든요. 독일에서도 많이 와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전체에서 와요. 파리 LA 직항도 에어프랑스가 증편했어요. 리처드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시아예요. JAL이 도쿄 LA를 하루 3편으로 늘렸어요. ANA도 2편 추가했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와요? 일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한국, 중국, 태국 순이에요. 한국은 당연하지 않나요? 그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한국인들은 손흥민 보러 LA 오는 게 아니라 LA 사는 한국인들이 더 자주 한국 가요. 왜요? 자랑하러요. LA 산다. 손흥민 매주 본다 이러면서. 리처드가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대한항공 A380이에요. 어제부터 LA 노선에 투입했어요. 500석짜리 초대형 비행기죠. 그렇게 큰 비행기를? 그것도 하루 2대예요. 아시아나도 증편했고 한국 LA 노선이 황금 노선이 됐어요. 수익이 얼마나 늘었나요? 우리 회사만 LA 노선에서 월 2천만 달러 추가 수익이 발생해요. 1년이면 2억 4천만 달러죠. 다른 항공사들도 비슷한가요? 15개 항공사가 LA 직항을 신설하거나 증편했어요. 싱가포르 항공은 16시간 논스톱도 만들었고요. 리처드가 특별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손흥민 패키지예요. 손흥민 패키지요? 항공권, 호텔 2박, 경기 티켓, 공항 교통편을 묶은 상품이에요. 한 명당 5,000달러인데 출시 3분 만에 완판됐어요. 3분이요? 다음 시즌 패키지는 1분 만에 매진될 거예요. 벌써 대기자가 10,000명이에요. 그때 공항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연달아 방송이 나왔어요. 예전엔 영어, 스페인어만 했는데 이제는 5개 국어로 방송해요. 국제선 터미널이 완전히 바뀌었죠. 리처드가 동료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마케팅 팀장 수잔리예요. 손흥민 효과를 직접 분석하고 있죠. 수잔이 인사하며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승객 5,000명을 설문조사했어요. LA 방문 주목적을 물었더니 47%가 스포츠 관람이라고 답했어요. 절반 가까이가요? 1년 전엔 8%였어요. 완전히 바뀐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83%가 재방문 의사 있다고 답했어요. 단골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손흥민 마일리지도 만들 계획이에요. LA 노선 자주 이용하면 경기 티켓 우선 구매권을 주는 거죠.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브리티시 항공은 프리미어리그 팬 우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에미레이트는 아예 LAFC 공식 후원사가 됐어요. 항공사가 축구팀 후원을요?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하니까요. LAFC 유니폼에 에미레이트 로고 하나 넣었는데 브랜드 가치가 30% 올랐대요. 수잔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사우디 왕자가 전용기로 왔는데 LA 공항에 주기할 자리가 없었어요. 전용기 주기장도 만석이었다고요? 금요일엔 그래요. 전 세계 부자들이 전용기로 와요. 러시아 올리가르이, 중국 사업가, 중동 왕족들, 다들 축구 팬인가요? 손흥민 팬이죠. 국적, 나이, 성별 상관없이.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리처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공업계 40년 인생에 이런 현상은 처음이에요. 올림픽도, 월드컵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 선수가 항공 지도를 바꿨어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최소 3년은 이 호황이 계속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B787 드림라이너 5대를 추가 주문했어요. LA 노선 전용으로요. 인터뷰를 마치고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끊임없이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각 비행기마다 손흥민을 보러 온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현상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저는 LA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다운타운을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거리가 활기로 가득했어요. 노숙자들이 즐비했던 곳에는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섰고 거리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회의실에서 가세티 시장을 만났습니다. 오설리반 기자님, 다운타운 변화 보셨나요? 네. 놀랍더군요. 완전히 다른 도시 같았어요. 가세티 시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6개월 전 다운타운 공실률이 35%였어요. 지금은 5%예요. 역사상 최저치죠. 그게 다 손흥민 효과인가요? 직간접적으로 그렇죠. 관광객이 늘면서 상권이 살아났고 투자가 들어왔어요. 시장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BMO 스타디움에서 다운타운까지 2.5마일이에요. 이 구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손흥민 로드라고 불러요. 비공식적이지만요. 카페 50개, 레스토랑 80개, 갤러리 20개가 새로 생겼어요. 범죄율은 어떤가요? 40% 감소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안전해진 거죠. 경찰력도 증강했고요. 가세티 시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사 현장 아세요? 한국 기업이 투자한 복합 쇼핑몰이에요. 300억 달러 규모죠. 한국 기업이 LA에 손흥민 효과를 본 거죠. LA가 한국 문화의 제2수도가 될 거라고 판단했대요. 시장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더 놀라운 데이터예요. 다운타운 거주 인구가 20% 늘었어요. 사람들이 이사 온다고요? 젊은 층이 많이 와요. 손흥민 보기 좋은 곳이 부동산 광고 문구가 됐어요. 집값도 올랐겠네요. 평균 30% 상승했어요. 하지만 시에서 조절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보호 정책도 강화했고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거리예술가 협회 대표가 오셨습니다. 마크 워싱턴이라는 흑인 예술가가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마크, 요즘 어때요? 최고예요. 6개월 전엔 노숙자였는데 지금은 월 5,000달러 벌어요. 마크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스프레이 아티스트예요. 벽화를 그리죠. 손흥민 벽화를 그렸더니 관광 명소가 됐어요. 어디에 있나요? 3번가와 메인 스트리트 코너요. 매일 수백 명이 와서 사진 찍어요. 가세티 시장이 웃었습니다. 마크의 벽화 때문에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났어요. 건물주가 월세를 50% 깎아줬대요. 왜요? 사람이 몰리니까 건물 가치가 올라간 거죠. 윈윈이에요. 마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자도 10명 있어요. 다들 전에는 일자리가 없던 청년들이에요. 이제는 프로 아티스트가 됐죠. 마크가 나간 후 가세티 시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도시 재생이에요. 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 시에서 특별히 한 게 있나요? 인프라 지원이죠. 대중교통 증편, 치안 강화, 공공 와이파이 설치, 그리고 규제 완화. 규제 완화요? 거리 공연, 노점상, 푸드트럭. 예전엔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이제는 최대한 허용해요. 도시가 살아 숨쉬게요. 시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다운타운 유동 인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8만 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평일 낮인데도요? 주말엔 20만 명이에요. 6개월 전엔 2만 명이었죠.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청소, 안내, 주차 관리, 시에서 직접 고용했죠. 월 3,000달러씩 주고요. 재정 부담이 크겠네요. 세수가 40% 늘었어요. 판매세, 호텔세, 주차세 다 합치면 월 1억 달러 추가 수입이에요. 가세티 시장이 일어나지도 앞으로 갔습니다. 2028년 올림픽 준비하고 있죠? 원래 걱정이 많았어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도시도 낡았고 지금은요? 손흥민이 미리 예행 연습을 시켜준 거예요. 매주 5만 명의 외국인을 받는 연습. 완벽해요. 올림픽 때도 이 정도일까요? 올림픽은 2주예요. 손흥민 효과는 매주. 그것도 3년 이상. 경제적으로는 올림픽보다 큽니다. 시장이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난달 시청에서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어요. LA 역사상 가장 빠른 명예 시민이죠. 왜 그렇게 빨리? 도시를 구한 영웅이니까요. 과장이 아니에요. 다운타운이 진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시청을 나오면서 다운타운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거리 악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비즈니스맨들이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유령 도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죠. 토요일 오후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직접 경기를 보기로 한 거죠. 16년간 LA에 살면서 한 번도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봐야만 할 것 같았어요. 티켓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정가 80달러짜리 티켓이 50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나마도 구하기 어려웠죠. 결국 마르코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스터, 드디어 축구 보러 가시는군요. 제가 특별 루트로 구해드릴게요. 마르코가 아는 중개인을 통해 400달러의 티켓을 구했습니다. 섹션 127, 골대 뒤편이었어요. 경기 당일,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경기장 주변이 막힐 거라는 마르코의 조언 때문이었죠. 3시간 전에는 가야 해요. 주차하고, 구경하고, 분위기 즐기려면요.
정말 마르코 말이 맞았습니다. 경기장 3마일 전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결국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수천 명이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죠. 국적도, 나이도, 인종도 다양했지만 모두가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흥분이 고조됐습니다. 음악 소리, 북소리, 구호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써니, 써니, 써니. 입구에서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10짜리 얇은 책자였는데 손흥민 특집이 10페이지나 됐어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22,000명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온몸을 감쌌어요. 제 옆자리에는 60대 영국인 부부가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축구 경기 처음이에요. 오, 그럼 특별한 날이 되겠네요. 손흥민 보는 첫 경기라니 부인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손흥민은 7번이에요. 왼쪽 날개에서 뛸 거예요. 공을 잡으면 무조건 응원하세요. 왜 7번이에요? 토트넘에서도 7번이었어요. 전설의 번호죠. 베컴, 호날두,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들이 워밍업을 위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나타나자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어요. 써니, 우리는 너를 사랑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 손을 흔들자 더 큰 환호가 터졌어요. 제 옆에 영국인 남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우세요? 10년간 저 선수를 봤어요. 런던에서, 이제 LA에서 보니 세월이 느껴지네요. 국가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22,000명이 모두 일어섰어요. 미국 국가가 울려 퍼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킥오프,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축구를 TV로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경기장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들이 일어섰어요. 그가 드리블을 시작하면 함성이 점점 커졌고 슛을 날리면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수비수 둘을 제치고 오른발 슛. 고올. 골망이 출렁였습니다. 경기장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22,000명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스, 골. 옆에 영국인 부부가 저를 안았습니다. 앞줄에 멕시코 가족이 하이파이브를 청했어요. 뒤에 있던 일본인들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축구구나. 이게 스포츠의 마법이구나. 하프타임에 영국인 남편 조지가 맥주를 사왔습니다. 첫 경기 축하해요. 어때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흥분되는 거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손흥민이 2골 더 넣을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해트트릭의 냄새가 나거든요. 30년 축구 팬의 직감이에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10분, 손흥민이 다시 움직였어요. 중거리에서 받은 패스를 트래핑도 없이 바로 발리슛. 고올.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손흥민, 손흥민. 제가 한국어로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미국인도, 영국인도, 멕시코인도 모두 한국어로 외쳤어요. 후반 35분. 코너킥 상황.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이 날아왔고 손흥민이 뛰어올랐어요. 헤딩. 고올. 해트트릭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손흥민이 코너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료들이 그 위로 뛰어올랐어요. 관중석에서는 MVP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지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봤어요? 해트트릭. 30년 만에 본 최고의 해트트릭이에요. 저는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었어요. 겸손한 미소, 두 손 모아 하는 한국식 인사. 22,000명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4대1 대승이었어요.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있는 구역에 왔을 때 우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 22,000명 중 저와 눈이 마주쳤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조지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축구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미치는지, 왜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지.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골이 터지던 순간, 22,000명이 하나가 되던 순간, 손흥민과 눈이 마주쳤다고 느낀 순간, 16년 동안 LA에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레이커스 경기도, 다저스 경기도 가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그게 손흥민이 만든 마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축구를 이해했다. 아니, 손흥민을 이해했다. 아니, 인간이 왜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이해했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였고, 문화였고,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였어요. 16년간 경제 기자로 살면서 놓쳤던 것, 숫자 너머에 있는 인간의 감정, 그것을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경기장을 찾는 단골이 됐어요. 섹션 127의 사람들과 친구가 됐고, 손흥민의 모든 골을 외우게 됐습니다. 어제 제 기사가 LA 타임스 일면에 실렸습니다. 손흥민 이코노믹스 한 선수가 바꾼 도시라는 제목으로요. 기사에는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주당 3억 달러, 경제 효과, 2만 개의 일자리 창출, 관광객 200% 증가, 실업률 역대 최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톰의 펍이 살아난 것, 마르코의 딸이 대학 간 것, 자말의 아들이 꿈을 되찾은 것, 90세 일본 할아버지가 한국에 감사하다고 한 것, 그게 진짜 손흥민 효과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비이성적 열풍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인간은 원래 비이성적이라는 걸, 그리고 그 비이성이 때로는 기적을 만든다는 걸.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화의 달이었고, 희망의 상징이었고, 도시의 구원자였습니다. LA는 이제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매주 세계의 축제가 열리는 도시, 김치 냄새와 피시앤칩스가 공존하는 도시, 90세 할아버지와 5살 아이가 함께 응원하는 도시. 제가 16년간 놓쳤던 것들을 손흥민이 보여줬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스포츠는 게임이 아니라 마법이라는 것. 오늘도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LA로 날아옵니다. 런던에서, 도쿄에서, 상파울루에서, 케이프타운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꿈을 안고 옵니다. 손흥민을 보는 꿈,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어 도시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제가 16년 경제 기자 생활 끝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진짜 경제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있는 게 아니라 BMO 스타디움에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함성 속에, 그래프가 아니라 눈물 속에, 이론이 아니라 포옹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축구 선수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손흥민의 플레이를 직접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기적 같은 LA의 변화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